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아왔어요. 나는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근데 돈 낭비하긴 싫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했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주 등장한 만큼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사서 그냥 방치하지 않도록 사용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프라이머인데요. 보나메두사 제품입니다. 제 영상에 프라이머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종종 프라이머 안 쓰나요? 물어봐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잔 모공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프라이머 없어도. 근데 이렇게 큰 왕모공이 있잖아요. 이런 왕모공은 프라이머 없어도 커버는 되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체형의 프라이머가 좋습니다. 이 정도 넉넉하게 펐고요. 스파츌러로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스파츌러나 모공 브러쉬, 이렇게 빽빽한 브러쉬 있잖아요. 크기는 더 커도 돼요. 더 깊숙이 커버하고 싶으면 스파츌러가 좋습니다. 이렇게 긁어주면서 속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제가 한번 사서 써봤는데 튜브형 액체 프라이머보다 더 촘촘하게 모공 속을 잘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머 잘못 바르면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제품은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왕모공이 고민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한두 번 긁어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긁으면서 속을 채워주는 거예요. 모공 있는 부위들이 주로 붉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도 은은하게 보완하려고 초록색을 고른 거고, 이런 프라이머는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어요. 가짜 제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은 공식적인 플랫폼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구매를 합니다. 속이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겉에를 정리해주세요. 쓸어주면서 겉돌지 않도록. 구멍들이 채워져서 매끈해졌어요. 모공이 있는 부분에 다 이렇게 스파츌러로 긁어주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속을 채워준 다음에 이 프라이머가 조금 말라야 돼요.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면 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모공 커버하는 방법은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프라이머 바른 다음에 바르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이렇게 쿠션 퍼프로 바를 때는 중지만 사용해서 쓸어주고 바로 두드립니다. 계속 쓸어주기만 하면 프라이머랑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 채워주기 좋은 이런 빽빽한 브러쉬로 바를 때는 똑같이 쓸어주고 퍼프로 두드리면 되는데요.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을 때는 세게 쓸어주면서 모공을 채워주고요.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힘을 빼서 너무 세지 않게 쓸어주고 바로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파츌러로 바를 때는 프라이머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긁어주고 퍼프로 두드리면 돼요. 금방 커버되는데 아직 덜 커버된 거는 스파츌러 가장자리에 조금만 묻혀서 그 부분들만 추가로 더 긁어주면 돼요. 이건 컨실러로 하면 더 잘 커버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왕모공이 커버돼요. 다음 제품은 바로 컨실러 3종인데요. 메이크업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선 확실히 도구가 있어야 돼요. 더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3종을 뽑아봤습니다. 필리밀리 813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모가 빽빽하잖아요. 크기가 작고 콧볼 커버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콧볼은 혈관이 비칠 정도로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브러쉬로 얇게 발라야만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딱이고요. 꼭 이 브러쉬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촘촘하고 빽빽하고 크기가 작으면 됩니다. 필리밀리 브러쉬들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브러쉬가 좀 필요한 분들은 필리밀리에서만 골라도 솔직히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를 골고루 묻혀서 살살 누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쓸면 각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누르듯이. 눌러줘야 커버력이 더 올라가요. 제형이 쌓이거든요. 퍼프로 두드리기. 이렇게 코 옆에 커버하기 너무 좋아요. 다음은 다크서클 커버하기 딱 좋은 브러쉬예요. 다크서클 크기에 맞죠? 이렇게 가리고자 하는 부위와 크기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얇고 납작한 브러쉬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시로 물티슈로 이렇게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주셔야 갈라지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좀 안 좋을수록 잘 갈라질 거예요. 이 제품은 관리만 잘하면 진짜 안 갈라지고 부드럽고 크기도 딱 좋아서 다크서클 커버용으로 이 브러쉬를 제일 좋아해요. 컨실러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저는 루나의 1호를 쓰고 있어요.
있어요. 소량만 묻혀서 다크서클 모양대로 살살 발라줘야 됩니다. 세게 바르면 결 자국만 나고 커버가 안 돼요. 이렇게 바르고 브러쉬 자체로 살살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면 커버력이 더 올라가요. 애교살에 또 살짝. 그리고 퍼프를 접어서 두드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커버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컨실러 세필 브러쉬인데요. 118번입니다. 잡티 가리려면 이런 세필 브러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크서클 커버할 때 그 크기에 맞는 브러쉬를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도 잡티 크기에 맞는 브러쉬를 사용해야 돼요. 이 브러쉬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납작해서 이런 잡티 커버할 때 편해요. 이렇게 컨실러를 묻혀서 앞뒤로 양 조절을 꼭 해주고 힘을 빼고 점 찍듯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충분하게 묻어있는 상태에서 살살 찍어주셔야 커버가 돼요. 이런 잡티들이 메이크업에서 지저분해 보이니까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퍼프로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커버할 때 필수품입니다. 눈 밑꼬랑 커버할 때도 이 브러쉬가 크기가 딱 맞아요. 다음은 바로 하이라이터 컨실러인데요. 이 하이라이터 컨실러는 옛날부터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게 오늘 제가 사용한 컨실러거든요. 이 컨실러 호스보다 훨씬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피부톤보다 적어도 2호 이상, 2호, 3호 이상은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꺼진 부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존에 발라서 차올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의 입체감 표현해서 그리고 생기 표현해서 정말 중요한 제품이어서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다면 이런 컨실러 호스는 꼭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하이라이터용 컨실러는 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텐스 0.75예요. 23호부터는 이렇게 밝은 호스로 바르면 너무 밝으니까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17호 정도에 맞는 호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메이크업 포에버 1B00 인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가 하이라이터용으로 너무 딱이에요. 17호 정도 되는 피부톤은 화이트 컬러를 쓰시면 좋아요. 워낙 밝은 피부여서 화이트 컬러는 써야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거든요. 21호부터는 이렇게 1B00 정도의 컬러가 좋습니다. 근데 21호도 강한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 컬러 써도 돼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컨실러를 섞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런 1B00 같은 컬러가 나오거든요. 나는 조금 더 핑크톤의 베이스,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글로우 제품처럼 핑크빛이 있는 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화이트랑 핑크를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 글로우 제품은 제형이 촉촉하면서 약간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피부 표현에 더 잘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핑크빛 베이스를 해서 글로우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화이트 컬러에 핑크를 조금만 이렇게 섞어서 쓸게요. 쿠션 퍼프로 발라도 되고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써도 좋습니다. 꺼진 부위, 그리고 하이라이트 존, 이마 중앙, 코끝, 콧대, 턱 중앙, 앞볼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피부톤에 맞는 건 이 정도로 밝지 않으니까 이렇게 확 볼륨감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용 컨실러는 꼭 있는 게 좋습니다. 입체감 살릴 때, 볼륨감 줄 때. 특히 이 앞볼 볼륨은 누구나 있는 게 좋아요. 이목구비가 집중되는 부위여서 여기는 꼭 생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밝을수록 얼굴이 리프팅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감이 차올라 보여요. 그리고 이 컨실러를 그대로 눈 밑꼬랑 커버에 쓸 수도 있어요. 엄청 좁은 면적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일반적인 컬러로는 커버가 잘 안 되고 엄청 밝은 컬러로만 커버가 돼요. 이 세필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까 추천해드린 거 살살 두드리면서 커버하는 거죠. 눈 밑꼬랑 선을.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컨실러로만 하지 않고 파우더형의 하이라이터를 한 번 더 해주면 블러드에서 매끈해 보이면서도 더 하이라이터 효과가 있어요. 더 볼륨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액체형 다음에 고체형까지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파우더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제품으로 블러셔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핏 블러셔입니다.
크림 리퀴드 블러셔는 요즘 정말 핫해서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블러셔 메이크업이 굉장히 트렌드이기도 하고 블러셔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커요. 얼굴에 여백을 채워주고 입체감을 높여주고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파우더형의 블러셔보다는 훨씬 더 발색이 잘 되고 매끄럽고 촉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림이나 리퀴드 블러셔는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바르기가 어려운 제품이기도 해요. 금방 얼룩지고 이 블러셔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컨실러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컨실러 제형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벗겨내면서 발라지는 블러셔가 아니라 컨실러처럼 덮이면서 발라지기 때문에 커버가 덜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실패하기가 좀 어려운 컬러들이에요. 채도가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은은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튀는 컬러가 없어서 여러분이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제품일 거예요. 되게 컨실러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기름지게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컨실러 바르는 느낌? 피부가 약간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부 표면을 덮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블러셔 할 때 커버가 덜 벗겨집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바르면 커버 벗겨질 수 있어요.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면 손등에 항상 덜어주고요. C03을 바를 거예요. 퍼프의 중지만 사용해서 골고루 묻힙니다. 세 손가락 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블러셔가 넓게 발라지니까 꼭 중지만 사용해주시고 살살 피부를 크게 건드는 느낌 없이 살살 다독여주듯이 톡톡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덜 벗겨져요. 블러셔에 너무 유분, 수분이 많으면 걷어내거든요? 베이스가 벗겨져요. 근데 또 너무 뻑뻑하면 피부 표현이 건조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딱 컨실러 바르는 느낌으로 매끄럽게 덮이니까 진짜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올리브영이 없고 지그재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돈을 크게 쓰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크림 블러셔는 그냥 틴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블러 타입의 틴트 있죠? 매트한 틴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촉촉한 틴트일수록 잘 벗겨지거든요. 물론 촉촉한 틴트로도 이렇게 바르면 덜 벗겨져서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면 블러 틴트가 좋습니다. 블러 틴트가 약간 이 느낌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더 촉촉해요. C03이 되게 연한 컬러거든요. 넓게 발라주고 C04 조금 더 채도가 있는 컬러를 묻혀서 접어서 더 좁게 바를 거거든요. 가운데에만. 다음 제품은 바로 하이라이터 파우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는 세 가지를 잘 쓰고 있었는데요. 먼저 루나 프로포터 피니셔 2호. 파우더 역할도 확실히 해주면서 아주 뽀얗고 화사하게 피부톤을 밝혀주니까 파우더 겸 하이라이터 할 때 매우 좋습니다. 컬러그램 입체 창조 이지 쉐딩. 화이트 컬러도 좋습니다. 파우더 대용으로는 안 되고 파우더 한 다음에 그 위에 하이라이터 줄 때 좋아요. 루나가 핑크 화이트 느낌이라면 컬러그램은 조금 더 아이보리 화이트 느낌? 둘 다 발색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롬앤에서도 정말 잘 썼는데요. 쉐이딩하면서 옆에 딸려있으니까 같이 쓰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파우더 대용보다는 파우더하고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할 때 쓰기 너무 좋아요. 발색력이 제일 좋아요. 핑크 화이트 느낌이고요. 확실하게 발색하고 싶을 땐 이 롬앤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아까 컨실러 화이트로 바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발라주면 돼요. 한 번 더 피부가 블러 처리돼서 깨끗해지고 이렇게 더 화사해지거든요. 요철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무펄 하이라이터를 해주시면 피부도 매끈해 보이고 하이라이터도 되고 이쪽에 비해서 요철 부각이 없죠. 이 롬앤 제품은 쉐딩하면서 같이 하이라이터 하니까 쓸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쉐딩 사야 된다 그러면 이 롬앤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뽀송하면서도 되게 차올라 보여요. 다음 제품은 자빈드 서울 프라이머 9호입니다.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계속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컨실러 같은 컬러가 있어서 눈가 칙칙한 붉은기를 가릴 때 좋아요. 이 눈두덩이에 그냥 파운데이션 컨실러를 바르면 주름 끼임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 프라이머는 금방 마르고 굳는 제형이니까 쌍꺼풀에 끼임도 덜하고 유분기를 잡아줘서 번짐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 프라이머는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필수품까지는 아니에요. 없어도 메이크업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좀 얼룩지는 것 같다, 좀 밀려난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일단 눈두덩이에 유분이 너무 많은 상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유분기를 제거해주시고 진짜 소량만 발라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만 묻혀서 바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말라요. 마르면 블렌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바로 눈가 보정도 되면서 여기 유분기가 확 잡혀요. 다음은 바로 부분 뷰러인데요. 키스미 부분 뷰러입니다. 이 제품이 계속 영상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뷰러를 이렇게 해도 앞과 뒷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앞 뒷부분의 속눈썹 털은 조금 질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컬링이 잘 안 돼요. 이 부분 뷰러로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안 찝힌 부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뷰러가 훨씬 편해져요. 부분 뷰러를 하면 약간 이렇게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스크럽 브러쉬로 빗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눈썹 털 자체가 정말 질긴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애초에 컬링이 잘 안 되는 모질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예 부분 뷰러로만 하는 거죠. 앞부터 점점 뒤로 가면서 뷰러를 하는 건데 부분 뷰러는 컬링이 더 잘 되니까 꺾이기가 쉽거든요. 일반 뷰러보다 조금 더 살살 해주세요. 그리고 꼭 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점막 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뷰러까지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빨간 피부가 이 속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꼭 점막이 보이지 않더라도 점막을 아이라인으로 채워서 눈에 깊이감이 있어 보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점막은 잘 번지고 잘 지워지는 부분이에요. 눈물이랑 자꾸 닿으니까. 그래서 점막에 쓰기 좋은 라이너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고정력이 강해요. 그래서 점막에 그려도 덜 지워지고 덜 번져요. 점막에는 이런 라이너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려도 되는데 발색이 강하다 보니까 라인이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좀 연하게 연출한 날에는 점막용으로만 씁니다. 그냥 젤 라이너, 펜슬 라이너로 하면 다 번질 거예요. 리퀴드 라이너 중에서도 고정력 좋은 게 좋습니다. 점막 채울 때는 눕혀서 콩콩 점 찍듯이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점막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라인을 그리고 뷰러를 한 다음에 점막이 보이는 부분만 채우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 채우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점막을 채우면 훨씬 눈이 깊어 보이고 또렷해져요. 다음은 애교살 펜슬입니다. 언더에 섀도우를 하면 오후에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찰이 많이 되는 부위고 얇은 부위다 보니까 금방 지워질 거예요. 그냥 섀도우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스틱 타입을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메이크업 포에버 피오니 제품이고요. 이건 삐아의 엔젤입니다. 이 특징이 마르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지워져요. 물에도 강하고요. 이렇게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을 먼저 언더에 발라주고 그 위에 섀도우로 코팅을 해주면 훨씬 지속력이 길어져요. 그래서 애교살이 오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처음엔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만 잘 썼거든요. 이게 고정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잘 안 지워지거든요. 컬러도 애교살에 바르기 딱 좋고 은근한 핑크빛이 있어서 혈색이 돌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대체용으로 삐아 제품도 최근에 찾았습니다. 노란기 있는 컬러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은근한 핑크빛이 좋고요. 펄이 있어야 됩니다. 왜 펄이 있어야 되냐면 반짝이가 피부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반짝이 특징이 붙으면 진짜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더에 반짝이를 발라서 착 달라붙게 하고 떨어지지 말게 접착제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섀도우를 발라서 코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짝이 때문에 은은하게 빛나면서 볼륨감도 생기고 유지력도 좋으니까 일석이조거든요. 그래서 펄 스틱 타입이 좋습니다. 이렇게 워터프루프 기능도 있고 마르면 그대로 굳는 제형이어야 돼요. 분필 같은 제형은 안 돼요. 저는 삐아 제품으로 해볼게요. 컨실러 살짝 바른 언더 위에 칠하는 거예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만 발랐을 때 예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마르기 전에 섀도우를 얼른 덧발라야 돼요. 이렇게 섀도우까지 발라버려서 그대로 여기서 건조되는 거죠. 이쪽은 메이크업 포에버를 발라볼까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쪽도 바로 섀도우로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에도 바르기 좋아요. 특히 이 삐아 펜슬은 얇아서 눈 앞머리에 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언더 섀도우가 아주 오래 깔끔하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애교살에 바른 이 섀도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보여드리면 제가 언더를 화사하게 만들 때 애교살 만들 때 쓰려고 모은 섀도우들인데 이쪽부터 그레이프 오트,
클린소, 이너프, 베이비타로, 핑크 어텐션, 슈가리스, 펄리, 드리미 듀입니다. 언더가 좀 칙칙하고 붉은기가 있다. 그러면 핑크빛이 없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언더 밝게 연출하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좋고요. 이 밑에는 펄이잖아요. 근데 펄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발색이 강해요. 그래서 이 펄만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애교살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무펄들과 섞는 거예요. 이건 모브빛, 핑크빛, 로즈빛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메이크업 색깔에 맞춰서 쓰는 편이에요. 다음은 디트임 라이너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꼭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1호, 2호, 4호, 5호, 6호가 있는데요. 메이크업 색깔에 맞춰서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썼는데 평소 메이크업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썼어요. 웜톤 느낌, 쿨톤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 라이너가 좋은 점이 마르면 잘 안 지워져요. 그대로 굳거든요. 언더가 특히 잘 번지고 잘 지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력 좋은 제품 쓰시면 좋아요. 섀도우로 뒤트임을 하다 보면 금방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 뒤트임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펜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호 헤이즈로 할 거고요. 이렇게 정면 봤을 때 눈동자가 끝나는 쪽 있죠. 속눈썹 뿌리 부분에 이렇게 칠하면서 점점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칠하다가 사라지면 되는데 이렇게 뚝 끊기면 웃기니까 뒷부분에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대신 방향은 이렇게 일자로 얼굴의 바깥쪽으로 일자로 문질러주시면 돼요. 섀도우보다 안 지워지고 덜 번지고 방법도 쉽고 뒤트임이 간단하게 돼요. 이렇게 뒤트임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립 라이너로도 쓰기 좋아요. 아이라인으로도 저는 잘 써요. 오늘도 1호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렸거든요. 1호로 라인을 그린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라인을 사용해서 덧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붉은기 돌면서도 또렷한 그런 오묘한 아이라인이 나오거든요. 아이라인으로도 쓰기 좋고 뒤트임, 립 라인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속눈썹 풀인데요. 이 속눈썹 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속눈썹 차서 그냥 거기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일회용 속눈썹 풀 있잖아요. 그걸로 속눈썹 붙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숙달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 속눈썹 풀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NC글루라는 제품만 사용했거든요. 유명한 듀오 풀은 생각보다 늦게 말라요. 붙였을 때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말리고 붙여야 되는데 NC글루는 조금 빨리 마르는 편이어서 속눈썹에 바르고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NC글루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요즘에 깜빡 속눈썹 필리밀리에서 NC글루랑 굉장히 비슷하게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엄청 진하게 하지 않은 날에는 투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블랙으로 진하게 그렸다. 그럴 때는 속눈썹 풀을 블랙으로 하는 게 풀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할 거예요. 그 속눈썹을 사면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풀들은 쌍꺼풀액, 쌍액과 비슷하거든요. 되게 묽고 금방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풀은 붙이려고 할 때 이미 말라버려서 붙였을 때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밀도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도가 있는 풀들은 딱 적당한 시간에 마르거든요. 서서히 말라갈 때 딱 붙이면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런 풀은 지속력이 길어요. 잘만 붙이면 하루 종일 아예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풀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립펜슬인데요. 립펜슬은 요즘 워낙 핫한 제품이니까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거든요. 얇은 펜슬 형태 말고 이렇게 크레용같이 두꺼운 거. 일단 그리기가 더 쉬울 거예요. 얇게 나오면 선을 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삐뚤삐뚤 그려지기도 하고 균형 맞추기가 힘든데 이렇게 두꺼우면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립라인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겉에만 그려지면 안 되고 약간 안쪽까지 침범을 해야 돼요. 겉에만 그려져 있으면 틴트를 발랐을 때 립라인 따로 틴트 따로 해서 섞인 느낌이 없으니까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침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립라이너가 두꺼우면 자동으로 침범이 돼요. 안까지 칠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편합니다. 이렇게 약간 침범해서 그려주시고 손가락으로 약간 문질러주세요. 주름에 끼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컬러그램의 누디로즈 그리고 노노어의 파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썼는데요. 이 컬러들이 너무 칙칙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두운 컬러들이 아니고 약간 밝거든요. 그래서 맑은 입술 표현할 때 너무 좋아요. 립라인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 입술을 좀 맑게 표현하고 싶다. 틴트 색깔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런 컬러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립라이너 컬러가 너무 어두우면 립라이너를 그리고 틴트를 발랐을 때 틴트도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들은 틴트의 색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둡지 않은 이런 립라이너 데일리로 추천해드려요. 입술은 궁금해하실까봐 같이 바를게요. 루미르의 2호예요. 그리고 라네즈의 밀키웨이를 덧바를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정말 다 중요한 제품이에요. 물론 꼭 다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의 행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